안녕하세요. 오늘은 한자다 441쪽 늙을 로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늙을 로, 먼저 늙을 로자를 보면 갑글문에는 사람이 머리가 길게 늘어진 머리와 사람을 그리고 지팡이를 그렸는데, 금문문 모양을 보면 머리털을 이와 같이 그리고 사람을 이와 같이 그려놓은 모양이 볼 수 있습니다. 후에 이게 변해서 지금 늙을 로자를 보면 이와 같이 변하고 사람 모양은 이렇게 붙었는데, 이게 반대로 변하면서 지금처럼 변하고 지팡이 모양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 사람이 머리를 늘어뜨린 노인, 머리가 긴 노인에서 긴 노인을 그리고 지팡이를 잡고 있는 모양이서 늙다, 늙은이를 뜻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늙을 로자, 늙은이를 뜻하는 글자가 늙을 로자가 되겠습니다. 늙을 로자, 늙을 로자를 만나는 글자들을 보면 늙을로, 늙은이기, 즐길기, 늙은이 기자 밑에 있는 것은 말할 알자처럼 보이지만 옛날에 보면 달감자 형태로 생겼던 글자입니다. 단 것을 좋아하시는 어르신들에서 늙을기, 즐길기, 생각할 고, 생각할 고자, 늙을 로자 밑에 이와 같은 형태를 붙여서 이 글자 자체 모양이 이 글자가 원래는 이와 같이 교자고 교묘할 교자의 본래 글자였었는데, 생각이 많다, 노인들이 생각이 많다 해서 생각할 고자를 썼고, 칠고 등의 글자 등에 늙을 로자가 쓰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늙을 로자는 늙은이기, 말할 알자 형태가 들어가서 늙은이기, 기는 60세를 나타내고 늙을 로자는 70세, 이를 지자가 들어가는 질은 80세를 뜻하고 털모자가 들어가는 모는, 늙은이 모는 90세를 뜻하는 글자가 모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늙을 로자와 형태가 비슷하지만 늙을 로자에서 왔지만 늙은이를 보필하는 효도 효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도 효자는 이와 같이 늙을 로자가 위에가 분명히 보이고 아이가 있어서 늙고 힘없고 병들어서 힘이 없으신 분들을, 늙으신 부모를 자식이, 어린 사람들이 부축하여 돕는 데서 효도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효도. 아들 자자가 아래 있기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업어주는 모습 아닐까라고 해서 지금도 회갑잔치나 환갑잔치 보면 자식이 부모를 업어주는 풍습이 있었는데, 효도 효자의 모양 때문에 그러한 문화가 생기기도 했다고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효자는 돕는다라는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효도라는 의미 말고 돕는다라는 뜻으로 쓰기도 하는데, 성낼효, 사킬효, 술을 만드는데 도와주는 사킬효, 강이름효 등의 글자 등에 쓰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제시된 한자 중에서 검은색 글씨는 1800자 안에 들어있는 글자이고, 붉은색 글자들은 기타, 지명이름이나 강이름 등 1, 2급 글자에 해당되므로 3급만 공부를 하는 학생들한테는 붉은 글씨는 참고로만 공부해도 무방합니다. 어려우시면 이오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에는 가르칠 교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르칠 교자를 간혹 이와 같이 효도효자를 써서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속자일 뿐이고 효도하도록 가르친다고 가르치지만 본래는 이와 같이 점괘효자 밑에 아들 자자가 있고 칠복자가 있는 글자가 가르칠 교자입니다. 가르칠 교자 자체도 보면 점괘, 주역을 가리킨다고 되어 있지만 옛 원시 사회에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주역을 학교도 없는데 배웠을 리도 없고 가르칠 리도 없고, 이 교자는 보면 배울 학자와 같은 뜻으로 갖고 있던 가르칠 효라고 하는 글자가 있는데, 이 효자에서 나왔던 글자가 가르칠 교자가 아닌가 생각되는 글자입니다. 이 효자를 보면, 옛 글자를 보면 이렇게 집이나 풀 같은 걸 엮는 모양과 두 손과
집 모양과 이렇게 집 모양과 아들 자자와 칠복자가 있었던 글자인데 후대에 여기서 양손국자를 빼고 집을 빼면서 자식이 집을 짓기 위해서 자기가 살아갈 방법을 배우는 방법에서 집을 엮는 모양에서 자식이 풀을 엮는 모양이고 옆에 그런 방법을 다스려서 가르친다라는 의미가 가르칠 교자가 되겠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떠나서 한평생 떠나서 자식이 집을 짓고 일가를 이루고 살아가도록 가리키는 것이 교자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근문에는 보면 이와 같이 이렇게 풀을 엮어놓은 모양도 보이고 다른 근문에도 이와 같이 엮어놓은 모양을 볼 때 이것은 효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풀을 엮는 거, 지풀 같은 걸 엮어서 집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를 엮는 모양을 나타낸 글자가 가리킬 교라고 생각되는 글자입니다. 다음에는 놈자자를 보겠습니다. 놈자자는 늙을노자와 비슷하지만 늙을노자와는 전혀 다른 글자입니다. 그래서 늙을노자를 쓸 때는 밑에 부분을 생략해서 다른 글자를 만나기도 하지만 놈자자는 늙을노자와 전혀 다른 글자고 갑글문이나 근문을 보면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엉켜 있는 모양의 점들이 있어서 밑에는 불화자가 있는 모양이 보이는데 불에 솥 같은 게 뭘 담아놓고 불로 여러 가지를 삶고 있는 모양이 자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거지, 시래기, 줄거리 같은 걸 집어넣고 고깃덩어리를 잘라넣고 무언가를 삶고 있는 모양이 놈자자입니다. 놈자. 원래는 이것저것을 삶는다. 그래서 겉자, 이것저것, 모든 것, 많은 것들을 나타낼 때 놈자자가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나타낼 때 놈자자가 사용돼서 놈자자는 사용하는 게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나물과 고기 등을 솥 안에 넣고 여러 물건을 넣고 삶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러 물건이나 여러 사람을 나타낼 때 이 자자가 쓰이게 됩니다. 많은 사람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놈자자는 효도유자처럼 밑에 부분을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늙을노자처럼 생략할 수가 없고 이 놈자자는 절대로 밑에 부분까지 써야 되는데 단지 이때 점을 쓰는 나라가 있고 안 쓰는 나라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와 같이 점을 사용하고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점을 사용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면 자자를 만나는 한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검은색 글씨는 1800자 안에 있는 글자고 붉은색 글씨는 1800자를 넘어서 대개 3500자까지 특정한 곳에만 나오는 글자이므로 참고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놈자, 삶을자, 원래 놈자자가 삶다라는 뜻이었는데 불이 없고 삶다라는 뜻이 없이 이것저것을 나타내는 글자로 쓰이자 불화자를 집어넣어서 삶을 자자를 다시 만들었고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놈자자는 많은 것들을 나타낸다 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는 고을에서 더욱더 죽이기는 죽이는데 많은 것을 죽이는 것을 도라고 합니다. 단순히 하나만 죽이는 걸 살이라고 하고 담도, 볼도, 볼견, 내기도 많은 돈을 걸고 도박하는 것을 내기도, 더울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 해가 있는 모양에서 더울서, 마을서 그물망자가 있어서 규칙을 나타내기도 하고 새벽서, 감자서, 실마리서, 모두제 말씀을 짜서 모두가 하는 말들, 돼지저, 젓가락저, 젓가락 대나무로 만들어서 젓가락저, 당나무저, 그 다음에 나타날저, 머뭇거릴저, 착, 사치할사 등의 글자 등에 쓰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오이과자를 보겠습니다. 오이과자는 이와 같이 오이과자는 오이덩굴에 오이가 맺혀 있는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가 오이과자입니다. 오이는 한마디에 커나가면서 한마디에 오이가 하나씩 열리기 때문에 외롭다라고 할 때도 쓰이기도 하는 글자이긴 하지만 하여튼 이 오이과자는 덩굴이 뻗어가면서 열매가 맺히는 그런 과일들, 채소 과일들의 과자가 쓰이고
가장 많은 글자는 오이과자가 들어간 글자는 대개 옛날 박으로 만들었던 도구의 이름이 많이 쓰이지만 실제로는 보통 때 우리가 3,500자 안에까지는 글자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서 오이과자가 들어가는 글자들을 따로 한번 살펴보면 같이 오이과 외로울 꽃자 앞에는 아들 자자는 이와 같이 쓰고 이와 같이 올렸으면 이건 외로울 혈이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오이과자가 발음이 되고 외롭다, 외로울 혈이 뜻이 돼서 외로울고라고 합니다. 다음에 기타 울고, 여우호, 활호 등과 같이 과자는 자기가 부수이기도 하지만 발음을 많이 돕기도 합니다. 다음 글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평할 공자는 이와 같이 어떤 그릇에 있는 무언가를 양쪽으로 나누는 모양입니다. 공평하게 나누다 라는 뜻으로 고르게 나온 그릇 안에 있는 물건을 고르게 나누었다 라는 뜻에서 똑같다, 공평하다 라고 하는 글자가 공자가 되겠습니다. 공평하게 무엇을 나눈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글자입니다. 공자를 만나는 글자들을 보면 소나무송, 사철, 봄, 여름, 가을, 겨울 공평하게 똑같이 푸른 나무, 소나무송, 강이름송, 송사일송, 공평하게 일을 처리해달라고 하는 말, 송사일송, 길일송, 공자가 있고 머리열자 붙어서 길일송, 송자, 다음에 길일송자는 공평한 얼굴로 많은 사람들을 대했던 얼굴이라고도 하는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 늙은이용 등의 글자 등에 쓰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골곡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곡, 골짜기, 곡자는 이와 같이 물이 내려오는 계곡과 계곡 입구거나 계곡 입구에 있는 큰 돌을 뜻해서 산 사이를 내려와서 흐르는 물과 계곡 입구 또는 바위 모양으로 계곡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가 계곡곡자입니다. 이와 같이 계곡의 양쪽 물이 흘러내리는 모양과 밑에 돌멩이나 계곡 입구 모양을 나타내서 골곡, 계곡, 곡이라고 하는 글자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골곡자를 만나는 글자를 보면 풍속속, 같이 사람 일자를 비워서 변하지 않고 흐르는 계곡처럼 계속 변하지 않는 것을 지키고 산다 해서 풍속속, 목욕할 욕, 하고자 할 욕, 욕심욕, 하고자 할 욕자와 욕심욕자는 같은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다음에 오드자가 있는 이 글자는 오드자가 이와 같이 오드자를 변했을 때 쓰이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옷이 계곡만큼 품이 넉넉하다라고 할 때 쓰이는 글자가 넉넉할 유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얼굴용자를 보겠습니다. 얼굴용자의 갑글문자를 보면 이와 같이 어떤 틀 모양이 있고 밑에 입구자 모양이 있는데 후대로 가면서 집 모양이 있고 계곡곡자 형태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많이 수용할 수 있는 공간, 집 이런 것을 나타내서 수용하다, 받아들이다 라는 뜻으로 쓰이고 얼굴이라는 뜻으로 얼굴에는 많은 표정을 담을 수 있어서 얼굴이라는 뜻으로도 쓰이는 글자가 용자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받아들인다. 그래서 너그럽다, 편안하다, 받아들이다 라는 뜻으로 쓰이는 글자가 얼굴용자고 얼굴용자를 만나는 글자들은 대부분 뭔가 받아들여서 녹이다 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용자는 얼굴용자 말고 녹을용, 제일 많이 만나는 글자가 많이 생기는 글자가 얼굴용자를 만나는 글자는 녹을용, 쇠녹일용에서 이와 같이 전부 다 녹다라는 의미가 많이 쓰이고 기타 연꽃용자는 푸른 풀인데 뭐든지 다 받아들이는 최종 하천, 물, 개울가에서 많이 피는 연꽃, 폐옥소리용, 벵골, 보리수용 등의 글자 등에 쓰이는데 이 용자를 만나는 글자는 의미 변하지 않고 용이라고 하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매우 쉬운 글자입니다.
감사합니다.